공인중개사 저도 굉장히 전망이 있고 열심히 하면 꽤 큰 돈을 벌 수 있고 또 정년의 제한 없이 이제 70, 80까지 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하려면 이제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도 자격증 딸 때 기억이 나는데 1년 동안을 네. 완전 몰입해서 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을 때. 네. 그런데도 거의 턱걸이로 붙었어요. 진짜 그냥 그때 원래 떨어졌었는데 그 복수다반이 나와가지고 정말 재수없게 구사일생을 해서 붙었는데 네. 와서 이거 다시 두 번 다시 공부할 수 없는 너무 힘든 과목이다. 근데 요즘 이제 더 어려워졌잖아요. 네. 조금. 이 공인중개사 이제 시험을 이제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40대 50분이 많은데 네. 또 많이들 따요. 뭐 한 번, 두 번 실패는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공부 기간 네. 이게 또 이제 1차, 2차 나눠서 보잖아요. 네. 공부 기간을 얼마 정도 보면 될까요? 평균적으로는? 직장을 다니면서 만약에 준비를 네.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하셨을 때 1년. 1년. 네, 정말 열심히 하셨을 때. 1, 2차를 한 번에 다 붙는 거요? 네. 근데 안전한 거는 1차만 먼저 우선 1차만. 공부를 하시고 네. 1차가 충분하다라고 했을 때 1차 모의고사를 중간중간 풀어보시면서 네. 2차를 남은 시간을 공부를 하시는 게 그것도 하나 좋은데 전략이네요. 네, 근데 이제 나는 지금 일이 없어. 그냥 누워 있어 집에. 네. 이렇다면 정말 열심히 하신다면 3개월 만에 붙는 분들도 보긴 그래. 했어요. 근데 너무 사실 시간이 좀 촉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시험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보다 양이 많아요. 예, 저 양이 많죠. 양이 사실 많아요. 지문도 길고 맞아요. 시험을 볼 때도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문을 읽다가 보면은 시간이 이미 지나 있어요. 다 읽지를 못해 시간 내에 그죠? 네. 그러니까 난이도보다도 사실 그 양 때문에 맞아요. 양 때문에 많이 치여서 많이 실패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제 1차, 2차가 있는데 네. 1차, 2차인데 2차를 이제 같이 봤는데 당일날 2차는 붙고 1차는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1차부터 다시 해야죠. 그죠. 다음에. 그럼 1차는 붙고 2차는 떨어지면요? 그럼 다음에 2차만 다시 하면 됩니다. 시험이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1차는 붙어야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래야 2차를 그 다음에 있는 거 1년에 보통 네. 한 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만약 시간이 많이 없다면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1차만 집중적으로 해서 이걸 안주권 한 다음에 2차도 그 공부할 여력이 되면 한번 도전해 보고 안 되면 1차를 안전하게 붙고 그 다음에 2차를 붙는 작전으로 네. 가는 게 이제 좋다는 거죠. 네. 대부분의 직원, 저희 직원들도 대부분 그렇게 딴 직원들이 많고요. 사실 그래요? 저도 1, 2차 나눠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 공부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독학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네. 학원을 가서 듣는 방법이 있고 네. 인터넷 강의가 있고 네. 대표님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독학으로 했어요. 독학으로 하셨어요. 네.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요? 지금은 인강이 굉장히 잘 네. 되어 있잖아요. 초반에 개념을 잡으실 때는 인강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인강을 보시고 그리고 인강을 좀 어느 정도 보신 다음에는 이제 말 그대로 정말 기본서 위주로 혼자 독학을 하시다가 마지막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무렵 한 달 전쯤 이럴 때는 모의고사 이제 풀 시간이니까 이때는 학원에서 그 현장의 분위기를 보시면서 혼자 집에서 타이머 켜놓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 학원에서 현장에서 좀 문제풀이를 같이 하는 네. 그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인강으로 먼저 아주 기본기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독학으로 인해서 기본서 위주로 충분하게 반복 연습을 좀 하시면서 마지막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직접 학원을 가셔서 그래. 학원에서 현장 분위기도 보시고 강사가 집어주는 것도 보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떨어지는 분도 있고 네. 똑같은 노력하는데 잘 붙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물론 노력도 중요하지만 약간의 그런 팁도 필요한 네.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이 자격증을 좀 더 합격 확률을 높이기 위한 네. 팁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기본서 위주라고 기본서 위주로. 무조건 네. 시중에 보면 그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공인중개사 뭐 일주일 뭐 합격 뭐 이런 그런 짤막한 요약본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떨어지는 거는 몰라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이해도가 없어서 떨어지는 이해도.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조금만 변경을 해도 이 요약본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요약본부터 처음부터 요약본으로 공부하는 거 좀 위험하다. 네, 저는 무조건 반대. 그리고 처음에 기본서를 보신 분들이 나중에 요약본으로 갈아타요. 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재에 보시면 그 기본서에 다 여분의 공간들이 있어요. 여백들이 있고 또 몇 장 넘기다 보면 아예 한 페이지가 여백이고 이런 데들이 있어요. 네. 그 단원의 요약을 거기다가 하세요. 책에다가. 제가 질문이 이렇게 보면
그 시간을 충분히 두고 풀면 네. 거의 100% 다 합격이래. 70점, 80점. 그런데 네, 맞아요. 시험에서 항상 떨어지는 거죠. 원인이 뭐냐면 시간이 부족해서. 네.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이 지문이 굉장히 길어서 문제하고 답안이 있는데도 그 시간이 이제 부족하죠. 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이게 느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연습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정말 그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를 정말 똑같이 보통 시간을 놔두고 시간하고 똑같이 설정해서 푸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답안지까지도 있어요. 마킹하는 맞아요. 또 옮겨야 답안지의 이 시간도 분명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최소한 마지막에 한 5분 정도는 남도록 답안지 마킹까지 다 하고 나도 5분 정도는 남도록 그 훈련을 마지막에 좀 반복을 하셔야지 돼요. 이게 이제 거기 시험장 가면 이제 답안지 마킹하다가 막 손 들어가지고 저 이거 잘못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또 몇 분 흘러가고 네. 막 긴장되고 이 답안지 할 때도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답안지 마킹하는 것까지 시간을 다 그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저 이렇게 상담 오신 분 중에서도 이제 가끔 그런 질문해요. 대표님 주택관리사 따는 게 좋아요? 공인중개사 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많은데 네. 대표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네. 또 공인중개사가 더 괜찮다라고 저는 사실 그거밖에 못 겪어봤잖아요. 네. 근데 주택관리사도 충분히 매력적인 직업이고 또 이제 요새는 법률이 바뀌어서 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또 어떤 뭐 아파트나 이런 데 관리소장님이나 이제 단계를 네. 밟아 올라가시려면 기본이거든요. 네. 필수 자격증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또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 지금은 주택만이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빌딩들도 반드시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아마 있어야 되는 제도가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네. 수요는 우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택관리사에서 굉장히 앞으로 수요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성격이 좀 외향적이야. 네. 그리고 밖으로 다니는 거 좋아해. 뭐 이러면은 공인중개사가 좀 더 잘 어울리실 수도 있고 네. 나는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고 정리 같은 거 굉장히 잘하고 이러지만 막 밖으로 다니거나 이런 거보다는 좀 안에서 뭔가 관리하고 이런 게 좋아 라는 성격이시라면은 아마 주택관리사가 좀 더 좋으실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택관리사는 어찌 보면 딱 정해진 안정된 월급. 네. 근데 공인중개사는 그런 월급은 없지만 내가 하기 나름이 거죠. 네. 못 벌 수도 있고, 네. 굉장히 또 많이 벌 수도 있고, 이제 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자신의 이제 성향을 좀 파악을 하고 이 두 자격증 둘 다 인생이막 설계하는데 괜찮은 자격증인데 잘 비교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정적인 거를 좀 추구하시는 분들은 주택관리사 네. 네, 조금 그거보다는 나는 좀 더 도전적이거나 아니면 정말 본인에 대해서 나는 자신이 있어 어떤 사람들 만나는 거나 나는 이런 게 훨씬 더 좋아 라고 한다면 공인중개사 이렇게 본인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그래요.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40, 50대 직장인들 직장을 다니면서 얼마나 지금 막막해요. 은퇴는 다가오고 애들은 네. 아직 돈이 들어가고 부모님 생활비도 들어야 되는데 내 노후 준비 전혀 안 돼 있고 또 은퇴해서 창업한다는 건 또 두렵고 재취업도 어렵기도 안 하고, 되고 네. 정말 너무 막막해. 이분들한테 희망이 없거든요. 네. 이 공인중개사 이 자격증이 직장인들이 은퇴해서 인생 희망용으로 네. 희망이 될까요? 또 이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주변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다만 공인중개사가 된다고 해서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서 뭐 나의 미래가 보장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거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거기가 종착점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어라는 이제 공인된 자격을 얻은 것 뿐이지 앞으로 너희 밥벌이가 철밥통처럼 보장될 거야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인지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좀 많은 공부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무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쵸. 하신다면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리고 동의해요.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공인중개사 숫자가 많아지면 결국 나눠먹기 아니냐. 네, 그런 뭐 얘기 이런 많이 얘기가 했죠.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여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 일보다 법률적으로 사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이 파이들을 다 뺏겨요. 예를 들어서 뭐 법무법인, 네. 큰 자산관리 회사들, 네. 은행, 좀 더 크고 좀 더 다양한 네. 먹을거리들을 우리가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인중개사들이 좀 더 이 시장에 많이 들어와 주고 그 중에서 또 시행착오도 갖고 공부도 하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줘서 이 시장을 이끌어 가야 네. 좀 더 우리의 파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지금의 공인중개사들이 실무에서 하고 있는 파이는 굉장히 적어요. 네, 하다못해 우리가 뭐 어디 기업이 외국에 뭐 매장을 낸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러면 현지 조사도 해야 되고 뭐 가서 인구 조사도 해야 될 거고요. 현지 상권 분석도 해야 될 거고 네. 이게 사실은 원래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기업들에서 공인중개사 안 데리고 가죠. 그쵸. 컨설팅 대행 회사 네.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고 우리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뺏기고 동네에서 전월세만 맞추면서 뭐 그렇게 그냥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좀 더 전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